오래간만에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각 위원장님들께 그동안 오랫동안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확대 간부회의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챙겼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부산급식 주민투표 그저께죠. 서울시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생이 이념 공세를 이기고 복지가 토권주의를 이겼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새로운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한 가지 주민투표 승리에 임해서 우리는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더욱 자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명령을 낮은 자세로 받아들여서 국민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겸허한 자세를 한치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더 면밀하게 구체적인 실천의 과제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이에 대해서 아직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낮은 자세를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견지해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울러 주민투표의 승리는 어디까지나 서울 시민의 승리이고 국민의 승리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주민투표 승리, 분명 이 주민투표를 정치화한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치적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승리 앞에 우리 민주당은 겸허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투표 승리 앞에 우리는 몸가짐을 바로 단정히 해야 할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정리 마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강정리 마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문제는 강정리 마을에 대한 기지의 문제가 원래 예산이 확정될 때 취지 민항 위주의 민군 가평 기항지였음을 다시 확인하고 이 원래 취지에 따라서 검토가 되고 지금 일방적인 강행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이번 사태 해결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내일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개막이 됩니다. 대구 시민의 단합된 힘과 저력으로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줄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2014년 인천의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견인하는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함께 국민과 함께 적극 성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지표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어저께 평화운동가 문정현 신부가 경찰에 연행이 됐고 그 전에 연행된 주민대표 3명은 구속됐습니다. 조현호 경찰청장이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는 이유로 서귀포 경찰서장을 전격 경질하는 등 직접 강경 대응을 지휘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쌍용차 사태와 같은 유혈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는 경찰이 나서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중립적인 제주도지사나 한나라당 시당위원장까지 지금의 분당구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공사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의사를 좀 더 수렴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데 우리 민주당 출신의 지역 3분 국회의원과 함께 동참했겠습니다. 당장 경찰을 철수시키고 연행 주민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이달 초에 예결위 제주 해군기지 조사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소위위원 4명 중 3명을 군 출신으로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결위원장이 비교섭당 제목 1명까지 한나라당 성향의 육군 대장 출신으로 선임을 강행했다가 민주당이 강력히 항의하자 민간 출신 김창수 의원으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2007년 말에 국회에서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 부대 의견으로 민항 중심의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지금 해군의 공사 추진이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한 제주 시민들의 불만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 조사 소위에서 예산이 당초 약속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을 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강정마을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주민 4명 구속된 강정의 마을 회장 강동균 회장, 김동원 씨 등 4명의 즉각 석방을 야당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지금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예산 소위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해군으로 하여금 이걸 지켜보라는 명령인데 국회를 무시하는 해군과 국방당국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어제 한진이 김진숙 씨에게 2달 만에 끊었던 전기를 넣어줬습니다. 정문회에서 했던 약속 늦었지만 어쨌든 넣어줬는데 그 중간 지점에 있는 4명의 사수대에게도 안 넣어줘서 통 큰 조치를 촉구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전기가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에 끈을 잇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한진 국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국세청 탈세 의혹, 검찰, 경찰청을 통해서 여러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지난 8.20 희망 시국대회에서 결의한 사당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해서 정기국회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국정조사권을 관철하도록 우리가 총력을 견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충분합니다. 해외 탈세, 지분 확대 의혹, 천암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용역 폭력 등등을 국정조사권 활동을 통해서 꼭 규명해야 합니다. 아침에 지금 복지국가 특별위원회 참석하다 오는 길입니다만 8월 24일 주민투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내년 총선 대선을 거쳐서 2013년부터 시작될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상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복지 대 반복지로 명확하게 그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75%의 국민은 복지 세력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 것입니다. 과거에 성장 대 건배 이런 틀거리에 그래서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입장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 총선 대선에서 복지 대 반복지 구도를 강화해가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보편적 복지의 청사진을 마련함에 있어서 야권 통합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8.24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겸손한 처신과 더불어서 확고한 철학, 말이 아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복지 철학의 무장과 정사진을 요구합니다. 10월 26일 70일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바로 진보 대 보수, 복지 대 반복지 선명한 대결로 승리할 수 있고 내년 총선 대선에 또 발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8.24 주민투표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정치권은 그 결과를 아전인수할 생각하지 말고 민의를 제대로 바꾸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께서 보여준 뜻은 첫째는 무상급식을 잘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주민이 낸 세금 바른 곳에 제대로 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투표가 끝나자마자 언제 시장 선거를 하는 것이 자당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계산기만 두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대한 서울 시민들께서 정치권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참으로 두려운 마음입니다. 투표의 핵심은 승복입니다. 한나라당이 승복해야 될 것 하나는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즉각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소를 취하하고 즉시 무상급식을 실천하는 것이 민의를 그대로 받드는 길이고 서울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의 신임 문제입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제작, 연출, 주연까지 하면서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전 국민을 불필요한 싸움판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입니다. 책임 정치를 실천하는 길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쏟아진 물을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불신임은 오세훈표 정책에 대한 불신임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오세훈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강 르네상스 같은 전시성 사업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이룰 수 있는 주민의 뜻, 세금 제대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바로 세금을 엉뚱한 데 쓰는 주민의 뜻에 반하는 대표 사업입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 등에서도 경제적 타당성도 없이 토건회사만 배불려주는 허무맹랑한 사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세빛 둥둥섬 964억 원 쓴 것을 비롯해서 5,883억 원이나 썼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장 한 푼도 집행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서해 백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다는 사람도 없고 간다는 사람도 없는데 6,000톤 유람선을 띄우고 국제여객 터미널을 만들겠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68억 원을 썼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앞으로는 단 한 푼도 더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틀 전 주민투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심은 학교 급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일자리, 교육, 복지가 많은 새로운 서울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행태는 곳곳에서 민심의 전복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무상급식의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 6학년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의 예산 집행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이것은 8월 24일에 표출된 민심에 대한 서울 시민의 마음에 대한 정치적 불복이며 명백한 도전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가 69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라는 서울시의회 조례에 반발하면서 실시되었습니다. 주민투표가 무산되었으므로 조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이것이 6월 2일 서울시 질의에 회신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도 다른 사례에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확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지 않으면 의무 해태라고 유권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적 직무유기이자 의회의 주의를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2학기에 개학 전에 조속히 예산 집행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투표의 결과대로 서울 시민의 뜻을 받들고 우리 아이들을 2번 울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불복이 너무 심각합니다. 청와대 한나라당은 사실상의 승리로 자평하고 주민투표 의미 축소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은 청소년들이 유행하는 표현 그대로 옮겨보면 어의 상실에 해당합니다. 트위터나 각종 SNS를 통해서 홍준표 대표의 사실상 승리를 풍자한 사실상 패러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티즌들은 보은상수의 빈자리에 사실상 준표가 자리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당의 홍준표 대표께서 네티즌들의 패러디 소재가 되고 있음을, 공당의 대표가 패러디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의 사실상 승리 발언 패러디가 사실상 시리즈로 트위터를 통해서 대유행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반면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홍 대표의 사실상 승리라는 억지 긍정에 대한 국민들의 일침입니다. 코미디 소재로 전락한 면피형 억지 주장을 철회하고 서울 시민이 선택한 주민투표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랍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에서는 내탓이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집안 싸움으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 시민이 선택한 주민투표 결과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한나라당이 복지 망국론,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그간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번 주민투표와 같은 제2, 제3의 심판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천정배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신상 발언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게 되면 그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양대 세력, 즉 복지 세력과 특권 세력의 전초전이고 대회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궐선거에서 국민에게 수권 세력이 개혁과 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선거의 과정과 결과로서 민주당이 분명한 정체성과 개혁성을 가진 세력임을,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갖춘 세력임을, 야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세력임을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 일에 제가 적임자라고 감히 생각하게 되어 고심 끝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직생의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당 내 많은 분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 반영된 서울 시민의 마음을 잘 실현할 것인가, 부자들만의 서울이 아닌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비전과 정책 대결을 펼친다면 서울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민주당은 개혁적이고 공정하고 깨끗하고 개방적인 경선을 통해 훌륭한 후보를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 제가 당개혁 투기를 책임지며 공천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만 그 안을 잘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선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회 여야 합의로 설치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3개 기업으로부터 개성공단이 지난 5.24 조치에 의해 지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직접 그곳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찾아달라는 거듭된 요청에 따라서 여야 합의로 지난 12일 통일부에 개성공단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명쾌한 이유도 없이 조금은 기다려달라는 요지로 방북 승인을 불허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통일부는 8대 종단 대표들이 북한 방문을 신청하자 이 방북 승인을 또 해줬습니다. 도대체 방북 승인에 대한 통일부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의 이번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의 방북 승인을 불허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국정문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123개 기업체가 지난 5.24 조치의 파행 조업으로 인해서 개혁난을 극심히 겪고 있고 또한 인력이 2만 5천여 명이 부족을 해서 후발업체는 개성공단을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이런 개성공단 진출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정당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저지를 하는 것은 국회를 통일부 산하에 있는 산하단체 정도로 보는 시각이 아니면 이런 행토를 저지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남북대화 단절은 물론이고 위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화해와 교류의 핵심 사업을 파탄시켜서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100년 정도 후퇴시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부는 2010년 국회가 확정해준 일반 예산 세출 예산 현액 총액 5,132억 원 중 1,588억 원만 집행을 하고 3,534억 원을 불용하여 30.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1조 1,717억 원 중 862억 원만 집행을 해서 집행률이 7.4%에
이루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난과 의약품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마저도 외면하는 등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외면하는 비정한 국가라는 오명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일하지 않는 통일부, 반통일부를 반증한 것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왔고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와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hen인택 통일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우리 당에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배숙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서울시가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의 예산 집행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5, 6학년 20만 명은 매달 5만 5천 원씩 급식비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희한합니다. 투표함을 못 열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는 서울시 교육청이 현행 무상급식을 유지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개표를 하고 그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이안이 결정됐어야 그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무상급식 지원조례 그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주민투표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였었습니다. 이런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그 주민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또 이것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자가당착이다. 그래서 이 주민투표의 뜻은 결국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학기 개학 전에 조속히 예산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 홍준표의 그 사실상 승리 발언으로 SNS를 통해서 많은 패러디가 있는데 소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5% 투표율이 사실상 승리라면 파리도 사실상 세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투표율 미달인데 사실상 승리라면 앞으로 선거 2등도 사실상 당선으로 봐야 한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승리했다면 리비아에서는 가다피가 사실상 승리했다. 홍준표 국회의원의 임기 25% 이상 지났으니까 사실상 임기 종료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상식을 벗어난 이런 그 무리한 경강도의 어떤 분노와 비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읍에 그 수해지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물론 비도 많이 왔지만 저는 이것이 결국은 4대강 사업에 그 주력해서 예산을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그 소류지가 199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1년 예산은 겨우 1억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러한 그 소류지 예산을 광특 예산에 포함돼서 줘버립니다.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 이 지방의 지자체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류지들은 이 광특 예산으로 줄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 예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4대강에 22조를 쓸 것이 아니라 이런 소류지에 미리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다라면은 이런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이 피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지만은 기간 시설은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한 그 농경지 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전혀 여기에 대한 보상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희망을 걸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별 성과가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춘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실상 승리 발언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서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이 좀 반성하고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점을 국민과 함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25.7%가 어떤 논리로 승리의 근거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턱도 없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그 투표한 25.7%의 시민들이 마치 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정당의 대표로서는 지극히 오만한 국민 무시적인 발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언행을 자제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욱더 반성 근신해야 합니다. 아까 예산 낭비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오 시장은 재임한 지 5년 만에 서울시 부채를 25.7%도 아니고 100%를 늘린 사람입니다. 25.5조 원이 서울시 부채. 그래서 매년 이자로만 1조 원을 지출하게 만든 장본인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번 주민투표에만 182억 쓰고 다시 본인 책임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면 또 3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오세훈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성은커녕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앞장서서 돕겠다, 뛰어다니겠다 이런 발언하고 있는 것 이거 참 용납될 수 없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시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